안녕 지포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는 공포썰 두 가지를 들고 와봤는데, 하나는 내가 일본에 살고 있을 때 직접 겪었던 현실로 사람이 무서웠던 그런 공포 이야기 하나랑, 두 번째는 구독자 사연인데 조금은 더 귀신 이야기 같은 두 가지 다른 이야기 들고 왔으니까 자기 전에 틀어놓고 들으면서 잔다면 오늘 밤은 에어컨이 필요 없지 않을까.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 첫 번째 이야기는 내가 일본 유학할 때 직접 겪었던 이야기야. 그렇지만 조금 더 썰 느낌으로 내가 정리해둔 걸 읽어줄게. 일본 지하철 첫 차에서 생긴 일. 이건 귀신 이야기는 아니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살면서 겪었던 일들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무서웠던 경험이야. 때는 내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대학생 시절, 나는 가나가와현에 살고 있었어. 도쿄 바로 아래쪽인데 한국으로 치면 서울 바로 밑 경기도 같은 느낌? 지하철 타면 신주쿠까지 1시간도 안 걸리는 거리였어. 그날은 친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신나게 놀았던 날이야. 다 같이 술도 마시고 시부야 쪽 넘어가서 놀고 클럽도 가고,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대학생처럼 제대로 놀았던 날이었어. 그리고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어. 너무 피곤했거든. 게다가 나는 종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열차에 타자마자 자리에 앉아서 거의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어. 생각보다 도쿄 첫 차는 사람이 많아. 출근하는 사람도 있고 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나처럼 밤새 놀다가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출발할 때는 꽤나 북적북적하거든. 근데 도쿄를 벗어나서 외곽으로 갈수록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 보통은 외곽에서 도쿄로 출근을 하니까 반대로 나가는 열차는 점점 비게 되는 거지. 나도 중간중간 잠깐씩 깼어. 역 이름 한번 보고 다시 자고 또 깨고, 그럴 때마다 사람이 줄어있는 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건너편 좌석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여러 명이 앉아 있었는데 점점 한 명씩 사라지더라고. 3명, 2명, 1명.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건너편 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였어. 그리고 나는 다시 잠들었지. 얼마나 잤을까? 다시 눈이 떠졌는데 뭔가 이상했어. 분명 아까까지 건너편 끝자리에 앉아있던 남자가 내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는 거야. 처음에는 별 생각 안 했어. 사람들이 내리면서 자리 옮겼나 보다, 그 정도? 근데 다시 눈을 감으려는 순간 갑자기 기분이 이상해졌어. 보통 열차가 비면 어디에 앉아? 대부분 끝자리로 가지 않나? 기댈 수도 있고 편하니까. 근데 저 사람은 반대였어.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굳이 중앙으로 와서 굳이 내 정면에 앉은 거야. 그때부터 조금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티 안 나게 눈을 살짝 떴거든? 근데 그 사람이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 그 모습이 좀 이상했어. 휴대폰을 엄청 아래로 내리고 있었어. 거의 무릎 근처까지. 그리고 각도도 이상했어. 보통 사람이 화면을 보는 각도가 아니었어. 아래에서 위를 향하는 느낌? 그 순간 딱 떠오른 게 있었어. 그날 내가 입고 있던 옷, 클럽 갔다 오는 길이었거든. 트위드 자켓에 미니스커트 셋업. 지금도 기억나. 치마도 트위드 소재라 신축성도 거의 없었어. 물론 스타킹을 신고 있었지. 근데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머리가 확 차가워졌어. 설마. 그래서 눈동자만 굴려서 주변을 봤어. 그리고 그 순간 진짜 소름이 확 돋았어. 열차 칸 안에 그 남자랑 나밖에 없더라고. 진짜 딱 둘. 그 순간 잠이 완전히 깼어. 근데 이상하게도 왠지 계속 자는 척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래서 일부러 꾸벅꾸벅 조는 척 하면서 치마를 최대한 내리고 몸을 옆으로 틀었어. 근데 머릿속은 완전 난리였지. 진짜 나를 찍고 있는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지금 가서 물어보면? 근데 아니라고 하면? 게다가 나도 외국인이었고 일본어도 완벽하지 않았거든. 근데 또 생각해보면 누가 휴대폰을 그런 각도로 보지? 화면도 제대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어. 그러다가 문득, 아니 이렇게 있으면 진짜 찍혀도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그냥 눈을 확 떴어. 그리고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어. 그러자 그 남자가 진짜 순식간에 휴대폰을 내리더라. 황급하게 숨기듯이. 그 순간 확신했어. 아, 뭔가 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몰카보다 저 사람이 더 무서워졌어. 왜냐면 보통 그런 사람들은 들키면 피하잖아. 근데 저 사람은 안 그랬거든. 내가 쳐다보는데도 자리를 안 옮겨, 고개도 안 돌려. 그냥 계속 날 보면서 앉아 있었어. 그리고 종점까지 같이 갔어. 근데 사실 종점까지 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어. 왜냐면 그 사람이 입고 있던 바지 때문인데, 우리 학교 로고가 들어간 체육복 바지였거든. 엄청 크게
학교 이름이 적혀 있었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 아, 같은 학교구나. 그럼 종점까지 가는 게 맞겠다. 그러고 열차가 드디어 종점에 도착했어. 나는 거의 뛰다시피 내렸는데 바로 나가진 않았어. 그 사람이 먼저 가면 그 뒤에 따라가려고. 근데 진짜 이상했어. 내린 사람이 나랑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 근데 안 가. 휴대폰만 보면서 계속 서 있어. 30초, 1분, 2분 그냥 계속 거기 서 있어. 휴대폰 보는 척 하면서 그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설마 저 사람 나 기다리는 건가? 딱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진짜 심장이 쿵 내려앉더라. 그래서 바로 역 중앙에 있던 큰 기둥 뒤로 숨었어. 지금 생각하면 2, 3분 남짓이었을 거야. 근데 그때는 진짜 한 10분처럼 느껴졌어.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동점까지 온 사람이 나랑 그 사람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계속 지켜봤어. 그러다가 그 남자가 에스컬레이터를 드디어 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나는 끝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하고 일부러 반대편에 있던 엘리베이터를 탔어. 그리고 평소에 쓰던 출구로도 안 나가고 다른 출구로 나왔어. 바로 집에도 안 갔어. 일부러 반대 방향 버스를 타고 버스 안을 계속 확인하고 그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중간에 내려서 다시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집으로 갔어. 지금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 수도 있어. 진짜 몰카를 찍고 있었던 게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한 가지는 아직도 설명이 안 돼. 굳이 끝에서 내 정면으로 자리를 옮긴 거, 내가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숨긴 거, 그리고 종점에 내려서도 어딜 가지 않고 계속 서 있었던 거. 그게 우연이었다면 너무 많은 우연이 한 번에 겹친 것 같아. 실제로 내 친구 중에서는 일본 지하철에서 몰카범을 잡은 친구도 있었고 만짐을 당한 친구도 있었거든. 그래서 혹시 일본 여행을 가거나 늦은 시간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또는 이른 새벽 타게 된다면 사람이 적은 칸에서는 조금 더 조심했으면 좋겠어. 나도 그 일을 겪은 뒤로는 지하철에서 절대 깊게 잠들지 않으니까. 그리고 가끔 생각해. 만약 그날 내가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개찰구를 나갔더라면, 집에 가는 버스를 탔더라면 그날도 정말 아무 일 없이 끝났을까? 이렇게 첫 번째 내 실화 스토리 읽어줬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내 이야기 같지 않고 다른 사람의 썰을 설명한 느낌이 드는데 진짜 내가 겪었던 100% 실화야. 정말 아직도 기억나. 그 두근거림부터 지하철 한 칸에 그 사람이랑 나 단 둘만 있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나오던 막 식은땀. 그리고 난 일본에서도 대학생활 내내 자취를 했었거든. 그리고 학교 근처에 살았었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편하게 내 집을 방문하는 거엔 좀 거부감이 있었어서 집을 잘 안 알려줬었어. 그리고 나는 코로나 학번이어서 사실 오프라인으로 뭐 온라인으로도 매일매일 교류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 그래서 한창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어. 아,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정말 바로 와서 확인해줄 사람이 없겠다. 그런 걱정을 좀 마음에 품고 살아가던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내가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기분 더러운 경험이었다. 학교 바지를 입고 있었다 했잖아. 그래서 그 뒤로 대면 수업이 있어서 학교를 갈 때마다 정말 내가 샅샅이 찾아봤거든. 안 보이더라고. 내가 그 사람 얼굴 아직도 기억해. 더벅 머리에 뿔테 안경 같은 걸 쓰고 피부는 좀 까무잡잡하고 키도 별로 크지 않았어.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에 이렇게 크게 KO라고 적혀있는 학교 굿즈를 입은 그 사람. 우리 집보들은 이런 일 절대 없었으면 좋겠어.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이거는 집보가 보내준 이야기인데 제목은 오퍼실 거울. 나 원래 귀신을 막 믿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을 수도 있겠다 정도? 근데 딱 한 번 내가 진짜 미친 줄 알았던 적이 있어. 때는 2, 3년 전이야. 그때 나는 한 극단에서 막내 단원으로 일하고 있었어. 지금 생각하면 모든 일이 시작된 건 공연 준비를 위한 고삿날부터였던 것 같아. 공연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극장에서는 공연을 올리기 전에 고사를 지내는 경우가 있어. 난 원래 그런 걸 별로 안 믿었어. 그냥 공연 잘 되라고 하는 의식 정도라고 생각했지. 근데 나중에 선배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랐어. 공연 대박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여기서 공연할 테니까 사고 없이 끝나게 해주세요. 마치 이 공간에 있는 무언가한테 허락을 구하는 느낌에 가까웠어. 물론 그때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지. 대표님이 시키는 대로 과일 올리고 떡 올리고 향 피우고 절하고 그냥 행사 하나 한다는 느낌이었어.
그러다 떡을 극장 곳곳에 나눠 놓으라는 말을 들었어.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떡을 놓다가 처음으로 오퍼실이라는 곳에 들어갔어. 오퍼실은 음향이랑 조명을 조작하는 작은 공간이야. 콘솔이랑 기계들만 가득한 방인데 이상하게 거기에 커다란 전신 거울 하나가 있었어. 지금도 왜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빨리 나가고 싶었어.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 같은 거? 그래서 떡을 대충 거울 앞에 놓고 얼른 나왔어. 그때는 몰랐지. 그 공간이 앞으로 내 자리가 될 줄은. 내가 극단에서 처음 맡은 역할이 음향 오퍼였거든. 그래서 공연 연습하는 동안 나는 매일 거의 오퍼실에 있었는데 첫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 오퍼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몸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야. 처음엔 긴장한 줄 알았지. 음향 오퍼 처음 해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안 멈춰. 오히려 점점 심해져. 밥도 먹었고 잠도 잘 잤고 몸 상태도 멀쩡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덜덜덜덜 몸이 떨렸어. 어느 순간부터는 몸에 힘이 빠지고 가끔은 이유 없이 감정이 예민해지고 심지어 극장에서 쓰러지기까지 했어. 그래서 병원도 갔지.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근데 결과는 전부 정상이래. 근데 나는 계속 아팠어. 심할 땐 이틀에 한 번씩 수액을 맞으면서 극단 생활을 했거든. 그리고 딱 그 시기부터 이상한 게 보이기 시작했어. 오퍼실에서 아래 극장을 내려다보고 있으면 항상 같은 여자가 보여. 검은 형체였어. 키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여자라는 느낌이 강했어. 그 형체는 늘 같은 행동을 반복했어. 극장 문으로 들어와 관객석 중앙 통로를 따라서 걸어. 무대 가까이까지 가서 관객석에 앉아. 마치 공연을 보는 사람처럼. 선배들이 연기를 하다가 실수하거나 연출이 피드백을 하면 그 형체는 뭔가를 찾는 것처럼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한참 그러다가 다시 극장 문 쪽으로 걸어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그 형체가 사라질 즈음이면 항상 내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 누가 바로 뒤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다시 극장을 내려다보면 검은 형체도 사라져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 처음에는 조연출 언니인 줄 알았어. 키도 비슷했고 여자였고 연출 피드백을 받아 적는 일도 조연출 역할이니까.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날 조연출 언니가 노란색 후드티를 입고 왔거든? 근데 극장 아래를 보는데 노란 후드티를 입은 언니 옆에 검은 형체가 따로 있는 거야. 그 순간 진짜 소름이 확 돋았어. 저거 사람 아니구나. 그날 처음 깨달았어. 내가 계속 보고 있던 건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솔직히 그때부터는 귀신보다도 내가 더 무서웠어. CT까지 찍었는데 멀쩡하다는데 그럼 내가 미친 건가? 정신과를 가야 하나? 진짜 진지하게 고민했어. 근데 이틀 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생겼어. 그날은 나랑 선배 2명이서 극장을 정리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남자 선배 한 분이 엄청 빠르게 밖으로 나가는 거야. 거의 뛰다시피. 그리고 계속 재촉했어. 빨리 나와. 일단 나와. 우리는 이유도 모르고 따라 나왔어. 그렇게 1층까지 내려왔는데 그 선배가 우리를 보더니 딱 한마디 했어. 극장에 귀신이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른 게 있었어. 그 여자. 내가 계속 보던 검은 형체. 그리고 선배가 말을 이어갔어. 내가 불 끄고 문 닫으려고 하는데 누가 귀에 대고 말했어. 이제 가네? 잘 가. 목소리가 여자더라고. 그 순간 이상하게 무섭진 않았어. 오히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 예를 들면 선배를 보고 갑자기 이런 말이 나와. 언니 좋은 일 생길 것 같아요. 며칠 뒤 진짜 좋은 일이 생겨. 우리 극단 조만간 이사할 것 같아요. 몇 달 뒤 실제로 이사 이야기가 나와.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니까 무서워지더라. 가장 이상했던 건 주차장이었어. 남자친구가 물어봤어. 주차 자리 있을까? 그 순간 갑자기 어떤 장면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어. 몇 층, 어느 구역, 어느 자리, 사진처럼. 그래서 그냥 말해줬어. 근데 남자친구가 웃더라고. 그 시간에 거기엔 자리 없을 텐데? 근데 막상 가보니까 내가 본 그대로 그 자리가 비어있었어. 그때는 진짜 식은땀이 나더라.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털어놨어. 우리 집도 완전히 그런 적이 없는 집은 아니거든? 근데 부모님이 의외로 간단하게 말하시더라. 무시해. 싹 다 무시해.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안 들린다고 생각해. 그래서 진짜 무시하기 시작했어. 검은 형체가 보여도 안 쳐다보고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도 안 돌아보고 무대 위 배우들만 봤어.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결국 공연 마지막 날이 왔어.
진짜 끝났다. 그 생각으로 오퍼실에 앉아서 무대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어. 너무 선명하게 이제 네가 여기서 할 일은 끝났다. 순간 몸이 굳었어. 근데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어. 극단을 떠나 네가 나가야 여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여자애가 들어온단다. 얼굴도 예쁜 애가 들어와. 이상한 건 그 목소리가 무섭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조상할머니 같았어. 돌아가신 증조할머니나 고조할머니 같은 느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안 따르면 안 될 것 같더라. 그래서 그날 바로 대표님한테 그만두겠다고 말했어. 그러고 극단을 떠났지. 그 일이 있고 1년쯤 뒤에 점집에 간 적이 있어. 근데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그러더라. 뭐 보고 느낀 적 있죠? 나는 반사적으로 아니라고 했어. 근데 그때 바로 극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얘기했더니 무당이 딱 한마디 하더라. 터가 안 맞았네. 터가 안 맞으면 그런 걸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그리고 내 옆에는 조상할머니 같은 분이 붙어 있다고도 했어. 신은 아니고 그냥 지켜주는 존재 같은 거라고. 솔직히 지금도 나는 귀신을 100% 믿는 사람은 아니야.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그 극장, 오퍼실, 그리고 그 거울. 거기서 내가 겪었던 일들. 아직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계속 봤던 그 형체를 결국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느꼈다는 거야. 그게 정말 귀신이었는지 내 착각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다. 이렇게 집보가 제보해준 두 번째 이야기까지 끝이 났는데 읽으면서 느낀 건 사연을 제보해준 집보는 확신의 T인 것 같다. 그걸 직접 경험하고 관련된 이야기까지 모두 듣고 나서도 아직 귀신을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T일 것 같고, 나도 사실 영적인 존재를 믿지는 않는데 기운 같은 거는 있다고 느끼는 편이거든. 뭔가 기가 좋은 터? 이 사람이랑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고 이 사람 옆에서 있으면 뭔가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런 기운은 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꼭 영적인 존재와 관련된 일일까라고 생각하면 그렇다고 또 생각하진 않는 약간 나도 반반 인간인데, 나도 약간 T적인 모먼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림자가 아니었을까? 내가 생각하는 공간이 맞다면 이렇게 유리로 칸막이처럼 쳐져 있었을 텐데 아래에서 사람들이 조명 밑에서 움직이고 막 소품도 나르고 하다 보면 지금도 사실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명 때문에 뒤에 그림자들이 지잖아. 조명들이 많으면 그 그림자가 되게 사방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그림자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하지만 선배가 들었던 그리고 집보가 들었던 그 음성까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무튼 요 사연 보내준 집보가 엄청 도리 있게 메일을 보내준 덕분에 편안하게 나도 얘기를 들려줄 수 있었는데, 이런 너무 흥미로운 스토리 보내줘서 너무 고맙고, 요 영상을 집보들이 많이 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영상도 좋아해주는 게 지표로 나타난다면,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면 가끔씩 이벤트성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오늘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우리는 다음 롱폼에서 봐. 안녕. 근데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그러더라. 뭐 보고 느낀 적 있죠? 뭐 보고 느낀 적 있죠? 뭐 보고 느낀 적 있죠? 어떻게 해야 돼? 뭐 보고 느낀 적 있죠?